우리 세대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쌓은 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40년간 장사를 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었습니다.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내 편도 있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 복잡해져서 누가 진정한 내 편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이 방법 하나로 당신과 가족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단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 바로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친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가짜 사람들에게 속고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누가 진짜 당신의 편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노인네 65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밥상머리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세대는 밥상에서 예의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밥상은 중요한 곳이었죠. 배고픔, 편안함이 공존하는 그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 사실을 젊었을 때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서운함과 배신을 경험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밥 한 끼로 사람을 안다는 말, 이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가장 귀중한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일구어 온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가족의 신뢰,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두 가지 실제 사례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 가게에 10년 넘게 찾아온 김 사장이라는 단골 손님 이야기입니다. 항상 말쑥한 양복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죠. 누님, 오늘도 장사 잘 되십니까?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를 제 사업 파트너로 삼을 만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를 근처 갈비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그는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집을 때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헤집으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랐고, 국물을 마실 때는 소리를 내며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분과 편의만 중요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끼 식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와의 사업 파트너십 제안을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기를 쳐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보인 그의 본성이 제 노후를 지켜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처음 만난 박 할머니의 손녀딸 수미 씨였습니다. 평범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보다 제 그릇에 반찬을 더 많이 담아주며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면 먼저 알아차리고 따라주었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쏟았을 때는 화내기는커녕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병간호를 해주었고, 홀로 된 후 명절 때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끼 밥상에서 보인 작은 배려였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겉모습과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는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례들이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단 한 번의 식사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밥상에서 사람의 어떤 면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진실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노년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지혜를 평생 간직하신다면 다시는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체득한 밥상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단면들입니다. 먼저 사람의 본성은 편안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맛이 없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네요. 주방이 바쁜가 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늦어.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사람. 이들은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인내를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그런 가치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오랜 거래처 김 사장님은 항상 음식이 늦게 나와도 주방장님 바쁘시겠네요.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았고 결국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력에 따른 태도 변화를 살펴보세요. 식당 종업원, 주차 요원, 청소부와 같이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옛날 속담에 아랫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아는 한 지역 유지는 선거철에는 누구보다 친절했지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이것도 못해? 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는 결국 큰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행동에 큰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물을 마시는 방식, 물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을 보세요. 상대방이 공유 반찬을 집을 때 깔끔하게 가져가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헤집어 놓는지 관찰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늘 밥상머리에서 사람 됨됨이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무의식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일상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사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 표현이 없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당신의 도움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밥을 먹기 전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대화 태도에서도 관계의 질이 드러납니다. 식사 중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듣는지 아니면 계속 딴짓을 하며 흘려듣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실제 관계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존중할 것입니다. 한 손님은 항상 식사 중에 전화를 받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못 들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속도와 자세도 성격을 말해줍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는 사람과 급하게 먹는 사람의 성격은 다릅니다. 급한 성격은 다른 일에서도 드러나며 종종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급하게 식사하며 주변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고 그 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소중합니다. 이 6가지 지혜를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단 한 번의 식사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짜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인생의 황혼기를 진정한 친구들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왜 밥상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눈은 더욱 정확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권력의 48가지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지요. 직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밥상처럼 긴장이 풀리는 자리에서는 이 가면이 벗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동안 평소의 방어 체계가 약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사람은 술자리와 밥자리에서 본성이 나온다고 했던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이때 진짜 성격, 습관, 가치관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2가지 상황에서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첫째, 상대방의 콤플렉스가 건드려질 때입니다. 학벌, 외모, 재산 등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반응을 살펴보세요.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유머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사람,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화제를 급하게 돌리는 사람.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자존감과 내면의 안정감이 드러납니다.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으셨는데 식사 중 누군가 대학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사회라는 학교에서 배웠지 라며 너그럽게 웃으셨습니다. 반면에 정 사장은 같은 상황에서 요즘 대학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화를 내셨지요. 그 차이가 바로 내면의 단단함과 여유였습니다. 둘째, 힘없는 사람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식당 직원이 실수했을 때, 주차 요원이 차를 긁었을 때, 청소부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40년 장사를 하며 부자, 정치인, 유명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했습니다. 큰 기업을 이끌던 한 회장님은 종업원이 음식을 쏟았을 때 괜찮아요.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그랬네요. 라며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회사는 직원들의 충성심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항상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년은 대부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함께 식사한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제 아마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진짜 내 편과 가짜 사람을 구별하는 더 깊은 통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늦게나마 찾아온 평안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쟁, 가난, 그리고 빠른 사회 변화까지. 하지만 이제 노년에는 편안함과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소중한 지혜입니다. 10년 지기 친구 이 씨와 식사를 했던 날의 일입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은 당신이 사는 거지. 그 한마디에서 저는 10년 관계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계산하고, 제가 도움을 줬던 관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변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고, 진짜 내 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손자에게 선물 받아 읽었는데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기버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테이커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셋째는 매처로,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밥상에서 이 3가지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테이커는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 계산해? 하며 눈치를 보거나 가장 비싼 메뉴를 고르면서도 계산은 피하려 합니다. 반찬은 자신의 그릇에 많이 담고 종업원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이런 유형을 많이 봤습니다. 경로당에서 항상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봉사활동은 절대 하지 않는 그분들 말입니다. 매처는 정확히 자신의 목만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당신이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살게라는 식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때로는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대1로 맞추려는 모습은 때로 피곤함을 줍니다. 기버는 진심으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더 드세요라며 좋은 반찬을 권하고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종업원에게도 친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노인정에서 항상 간식을 나눠주시던 김할머니, 아픈 이웃을 묵묵히 돌보던 박 할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기버는 자기 경계가 없어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소진됩니다.
제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베풀다가 결국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한 기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테이커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관계 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당신의 일에 간섭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노년의 삶에 자꾸 간섭하며 어르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다음으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라고 말하고는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며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당신의 노후 자금, 시간, 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내 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식사 자리에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대신 서로 존중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평안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내 편을 찾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내 편을 찾는다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진짜 내 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세대는 워낙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인척. 하지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만났더라도 진정한 내 편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 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운이 좋았네였습니다. 그건 축하가 아니라 시기였지요. 하지만 진짜 내 편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정말 축하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경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남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큰 행운입니다. 제 친구 중에 황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상을 받았을 때 자네 정말 대단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 당연한 결과야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지요. 그분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둘째, 당신이 슬플 때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지인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안부 전화도 없었지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 진심 어린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밥상에서도 나눔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지키는 베풀미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다음 3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과 결정권은 지켜줘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둘째, 감정 과잉 없이 지속 가능한 도움을 줍니다. 일회성 큰 선물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관심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랜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의 비결입니다. 셋째,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관계를 튼튼하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도움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은 모두 지나갑니다. 하지만 진실한 인연은 영원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보는 것만큼 사람을 잘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